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간호사로 병동에서 근무하게 되면 환자들을 영상학 검사 되게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MRI, CT, 일반 촬영, 해부학 이런 여러 종류가 영상학팀 검사 안에 포함되는 거랍니다. 안 그래도 너무 바쁜 근무인데 검사실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환자가 검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멘붕이 오잖아요. 이번 영상은 제가 영상학 CT실에서 근무했던 내용을 토대로 검사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작하게 된 영상이에요. 환자분이 최대한 불편감 없이 검사실에서 검사를 잘 마치고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하는 검사인데 금식이 안 돼가지고 다음날로 검사가 미뤄지게 된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제가 검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준비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CT 검사에 대해서만 먼저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각팀 검사는 아무래도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다 보니까 액세서리나 브래지어 같은 그런 쇠붙이 물질은 다 병동에서 제거를 하고 와야 되고요. 왜냐면 영상을 찍었는데 이런 쇠붙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환자분은 불필요한 방사선에 한 번 더 노출이 되게 되니까 환자를 위해서 안 좋겠죠? 큰 주제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일단 금식이에요. 여러분 일단 금식은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CT 검사의 모든 종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거든요. 최우선인 금식 여부 판별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CT 검사는 크게 보면 종류가 정말 많아요. 어떤 혈관을 보냐, 어떤 장기를 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검사명이 정말 많은데 이런 걸로 보면 헷갈릴 수 있고 볼 필요도 사실 없어요. 병동에서 검사실 준비 내릴 때는 이제 체스트, 업도멘, 브레인 CT, 엔지오 이렇게 종류는 정말 많은데 검사명 그런 장기들 뒤에 다이나믹, 3페이즈 혹은 엔지오 이렇게 검사명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되게 길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종류도 너무 많고 이제 처방마다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고 막 전화하기 너무 바쁘셨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CT 검사의 금식 여부는 CT를 어느 부위 찍냐에 따라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꿀팁 나갈게요. 여기 진짜 95%는 맞추고 들어가실 건데 검사명에 괄호 해가지고 조영제를 사용하는 건 컨트레스트라고 나오고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는 넌 컨트레스트라고 나와요. 혹은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인핸스라고 붙는 것도 있고 조영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넌 인핸스라고 검사명 뒤에 이렇게 괄호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는 금식이 꼭 필요하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는 금식이 필요 없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다행히도 이렇게 조영제를 쓰는지 안 쓰는지는 처방명에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조영제를 사용하는 인핸스 혹은 컨트레스트라고 붙은 그런 처방명의 검사는 8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된답니다. 요즘은 병원에 따라서 금식을 안 하기도 하고 4시간만 금식하는 병원도 있다고 해요. 그 병원의 기준에 따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임상으로 응용해 볼게요. 오늘 응급 처방으로 갑자기 CT 처방이 인핸스 검사,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처방이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검사실에 검사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꼭 해야 될 게 식사뿐만 아니라 물 포함해서 입으로 섭취한 게 언제가 마지막 시간인지를 꼭 물어본 다음에 전화를 해야 검사 예약을 잡을 수 있답니다. 이제 그러면 검사실에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저희 환자분 몇 호 누구분 등록번호 검사 처방이 났는데 몇 시가 마지막 식사예요. 그래서 몇 시 이후로 검사 가능한데 예약 언제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간단하게 예약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금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조영제라는 거는 주사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사약을 넣었을 때 부작용으로 오심구토가 제일 많아요. CT 검사가 대부분 누워서 하는 검사예요. 누워서 토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누워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로 흡인됐을 때 되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방지하고자 금식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유랍니다. 또 위장관 검사를 할 때 만약에 금식이 안 돼가지고 그쪽으로 음식물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판독하는 사람이 음식물인지 이게 위장에 있는 병변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대요. 따라서 충분한 금식을 하고 검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경우고요. 이제 환자들이 금식 왜 해야 돼요? 하면 설명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라인이에요. CT 검사 처방이 나오면 20게이지 이상 라인 잡는 거 그게 아마 제일 힘든 부분이실 텐데요. 이제 CT 조영제는 주사약이고 보고자 하는 부위에 잘 보기 위함이 가장 커요. 그래서 환자분의 몸무게에 따라서 약 용량을 조절해가지고 저희가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1, 2분의 시간 동안 생리식염수를 섞어가지고 조영제를 이제 자동 주입기를 이용해서 조영제를 주입하게 되는데 총 들어가는 양이 한 150cc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거를 1, 2분 정도에 주려면 1초당 한 3에서 4cc 유량으로 주입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뭐 볼루스로 주입을 하는 그런 약물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약물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환자의 혈관이 꼭 버텨낼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때 바늘이 22게이지, 24게이지처럼 작다면 또 주입되는 속도가 똑같은데 그 바늘 직경이 작다고 하면 이런 구멍, 작은 구멍으로 3cc가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큰 구멍으로 3cc가 들어가는 거랑은 압력이 다르겠죠. 그래서 바늘이 작을수록 저항이 커지니까 혈관이 그걸 못 버티고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혈관이 튼튼한데 작은 바늘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작은 구멍으로는 약이 들어갈 때 훨씬 압력이 세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혈관통을 느낄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검사실에서는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조영제는 혈관을 터뜨리고 피부로 나갔을 때 피부에 수포나 발진 이렇게 심하게는 피부과 진료를 계속 봐야 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큰 혈관을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조영제가 들어가다가 혈관이 터졌는데 소량의 조영제가 이미 혈관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리고 터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원하는 표적 장기에 조영제가 미처 도달하기 전에 혹은 완벽하게 조영이 되기 전에 그 검사를 일단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영제는 이제 지나간 자리에 그 CT를 찍었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또 금식을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 뭐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환자가 컴플레인 하는 건 덤이겠죠. 금식하고 검사를 했는데 혈관도 터지고 내일 또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러면 정말 너무 난감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검사실도 난감하고 병동도 너무 난감하니까 처음에 준비할 때 큰혈관을 해가지고 오면 잘 검사를 하고 가면 그게 진짜 너무 베스트라. 이제 병동에서는 수액 콸콸콸 잘 들어가고 너무너무 잘 쓰던 혈관이었는데 검사실만 오면 이 혈관 펑션 안 좋다 하고 돌려보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게 저희가 초당 3, 4cc 정도 이제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환자를 그 침대에 눕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병동에서 수액 들어갈 때 잘 썼던 혈관일지라도 검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혈관일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정리해보면 환자들이 나 여기 바늘 있는데 CT 검사한다고 왜 이걸 또 주사를 맞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변해 주실지에 대한 답이 나왔죠. 굵은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검사하면 검사 중에 혈관통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드실 수 있고 그리고 바늘이 작아서 약이 들어가는 속도를 못 이겨가지고 혈관이 터지면 검사를 내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센스 있는 답변은 개인이 그런 말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것과 예외로 소아 환자의 검사 방법은 또 다르니까 소아과에 계신 선생님들은 검사실에 전화하셔가지고 몇 게이지 라인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은 거동 문제인데요. 환자가 CT 침대로 이동을 해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환자분이 거동이 너무 잘 되고 걸어 내려올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분도 많잖아요. 또 이제 수액 주렁주렁 많이 달고 있는 환자분의 경우에 CT를 왔을 때 그 줄 정리를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오면은 환자 침대에서 검사실용 침대로 넘어가야 되고 그 침대 안에서도 촬영하는 동안 침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를 버티지 못하고 수액줄이 디스커넥트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액줄은 항상 길게 해서 내려 보내달라고 꼭 요구를 해요. 이제 인퓨전 라인이 짧으면 그 CT 검사 통의 길이보다 짧게 되면은 이거를 검사하는 동안 너무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저희가 검사를 못하고 실제로 병동에 올려 보내기도 하는 환자분들도 계시니까 미리 예쁘게 풀어가지고 그리고 검사 줄은 길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수월하게 검사를 하고 올라가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동이 안 되는 환자를 꾸역꾸역 어떻게 이 사람을 휠체어에 앉혀서 검사를 보냈지? 이런 환자분들이 정말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은 거동이 일단 어려운 것 자체가 낙상할 수 있잖아요.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때, CT 침대로 옮길 때 낙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환자 침대에서 CT 침대로 이렇게 옮기는, 시트치로 옮기는 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송 보낼 때 너무 무리해가지고 휠체어를 이용하기보다는 너무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분의 경우는 침대로 이동하는 게 낫다 하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마지막 주의사항은 아무래도 CT 조영제가 신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약물 중에 메트포르민이라는 성분 제제가 들어간 약을 저희가 5일 정도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CT 오시기 전 48시간, CT 당일, 그리고 이후에 48시간 동안은 약물 복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꼭 드려요. 이런 메트포르민 제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응급하게 CT를 찍어야 된다고 하면은 주치의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피 검사를 꼭 하고 그 CT를 찍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 확인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등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답니다. 또 이제 약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희가 수술하는 날도 혈압약 같이 꼭 그날 먹어야 되는 약은 물 소량이랑 약 조금 해가지고 드시게 하거든요. CT도 마찬가지로 끊으라고 하는 당뇨병 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날에 챙겨 먹어야 될 약은 그냥 물 소량이랑 해가지고 드셔도 된다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CT 검사 파헤치기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혹시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병동에서 제가 먼저 일을 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CT실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그때 내가 어떤 게 어려웠을까, 그리고 CT실 검사를 하면서 이런 걸 알려주면 쉽게 검사 준비를 해주실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최대한 좀 쉽게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 말이 좀 길어졌나 싶긴 한데,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영상이 검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